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생각만큼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바레인의 저항과 수비 그리고 역습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팽팽하던 경기를 가른 것은 이강인 선수의 미친 왼발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원더골로 심지어 멀티골을 폭발시키는 미친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바레인과의 경기 중요했던 순간들, 전술적인 포인트는 어땠는지, 또 캡틴 손흥민 선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2조 1차전에서 바레인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38분 황인범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시작 6분 만인 51분에 알 하샤시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사실 전반전에도 바레인의 저항이라든지 역습이 날카로웠고 우리가 뒤집힐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까지 따르면서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고전하는 양상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깼던 것이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동점골 실점 5분 만에 이강인 선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미친 왼발 캐논 슈팅을 터뜨렸고요. 이어 68분에는 상대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끊어내는 왼발 가마차기 슈팅까지 터뜨리면서 대표팀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올랐습니다. 이날 두 골로 득점 공동 선두로까지 올라선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이날 경기 한국 대표팀은 4-4-2 대형으로 경기했습니다.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뛰었는데 조규성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가 2선 프리롤에 가까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날 경기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이재성 선수가 왼쪽에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됐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는 황인범 선수와 박용호 선수로 구성해서 황인범 선수가 공격 전개를 맡고 박용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배후를 커버하면서 뒷점 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포백 라인은 왼쪽에 이기재, 오른쪽에 서령우, 센터백 조합은 왼쪽에 김민재, 오른쪽에 정승현 선수가 배치됐고요. 김승규 선수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피치 감독이 이끄는 바레인은 공격시 4-3-3, 수비시 4-4-2 대형으로 현대 축구의 신속한 전환 플레이를 잘 구성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선전했는데요. 실제로 초반 6분 먼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든 팀은 바레인이었어요. 왼쪽 측면을 파고든 돌파 상황에서 서령호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 바깥에서 아슬아슬한 태클로 저지했는데 이어진 세트피스 기회에서 알 와사드가 올린 프리킥 크로스를 마르훈 선수가 근거리에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크로스바를 넘겼기에 다행이지 사실은 골문 안으로 이어졌다면 실점할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결정적인 기회는 전반 21분에 나왔는데요. 이기재 선수가 밀어준 공을 이재성 선수가 왼쪽 측면 후방으로 빠져들면서 크로스 패스를 올렸고 황인범 선수가 헤더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골대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전반 초반에 굉장히 거칠고 치열한 몸싸움들이 많이 오갔고 특히 바레인이 한국의 공격을 차단한 이후 역습으로 넘어오는 속도와 완력이 좋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이러한 공격을 끊어내다가 연달아 경고를 받고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됐거든요. 전반 9분에는 박용호 선수가 상대의 공격 전개를 뒤에서 넘어뜨리면서 경고를 받았고 전반 13분에는 김민재 선수 역시 공격에 가담했다가 수비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상대를 뒤에서 넘어뜨려서 경고를 받았고 전반 28분에는 공격에 가담했다가 역시나 바레인의 역습 상황에서 뒤에서 넘어뜨리는 동작을 통해 경고를 수비라인에서 순식간에 3명이 받게 되면서 우리의 플레이가 위축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공격 의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반 30분에 중앙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또 한 번 왼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재성 선수를 잘 보고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빠르게 컷백을 가져갔는데 하필이면 조규성 선수가 조금은 스텝이 엉키면서 슈팅이 이제 미끄러지면서 골대를 크게 벗어나며 무산됐습니다. 사실은 가볍게 밀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장면이었는데 조규성 선수의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재성 선수 쪽에서 기회들이 열렸는데요. 그러던 전반 32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서령우 선수가 박용호 선수에게 스로인을 연결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이었는데 박용호 선수가 다시 서령우 선수에게 리턴 패스를 주려고 했던 이 터치가 빗맞으면서 바레인에게 잘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빠르게 바레인의 역습이 이어졌고 하샤시의 스루 패스를 받은 알리 마단이 김승규 선수와 1대1 기회를 맞이했거든요. 약간 각이 없긴 했어도 여기서 알리 마단의 왼발 슈팅이 날카롭게 이어졌는데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먼저 골을 내줬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경기 초반부터도 결정적인 슈팅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조금은 당황하고 상대의 좀 힘있는 플레이에 조금은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 흐름이 이런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흐름을 깼던 것은 오른쪽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전반 30여 분까지 이강인 선수에게 거의 공이 넘어오지 않았었는데요. 36분 오랜만에 공을 잡은 이강인 선수가 한 번의 패스만으로 존재감을 보였죠.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 선수가 왼쪽 뒤로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이재성 선수를 정확하게 보고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재성 선수의 슈팅이 아쉽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1분 뒤에도 또 한 번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좋은 유효한 공격 장면을 만들어줬는데요. 오른쪽에서 반대 전환 패스를 또 한 번 이재성 선수에게 내줬고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수비를 따돌리며 돌파한 이후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골키퍼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왼발이 빛을 발하고 무엇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게 사이드 체인지를 해주는 과정 속에 상대의 수비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두드리다 보니까 골이 나왔습니다. 전반 38분에 김민재 선수가 수비 지역에서 전진 패스를 이번에도 왼쪽 측면 후방으로 뛰어들어가던 이재성 선수를 향해서 찔러줬는데요.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문전까지 들어가서 컷백을 시도한 게 수비를 막고 살짝 굴절되는 행운까지 따랐고 여기서 사실은 1차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중앙지역에서 달려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슈팅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반대편에 무인지경에 있던 황인범 선수의 침투를 포착하고 슈팅하는 척하면서 영리하게 흘려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쪽으로 이미 바레인 선수 2명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해서 골을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양보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고 편안하게 황인범 선수가 왼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통해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 전반 44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 앞쪽을 돌파하며 슈팅을 시도하려고 할 때 모세스 선수의 파울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는데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직접 왼발 프리킥 슈팅을 시도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기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고요. 선제골을 이후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던 한국 선수들은 전반 추가 시간에도 서령우 선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게 아쉽게 골키퍼에 잡히는 등 그래도 전반전 주도하면서 1대0 리드로 마쳤습니다. 전반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한국이 70%로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 숫자는 7대5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2대0의 유효 슈팅으로 우리가 조금 더 결정력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찬스가 3대2였는데 바레인이 2번의 빅찬스를 모두 놓친 반면 우리는 3개의 빅찬스 중에 하나를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결정력에서 앞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이 전반전의 기록, 특히 상대에게 빅찬스를 2번이나 내준 장면은 우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역습 상황에서도 하나의 슈팅을 허용하면서 바레인이 한국을 상대로 꽤 경기를 잘 준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바레인은 부상을 입었던 수비수 베나디를 빼고 바케르를 투입했는데 이 바케르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손흥민 선수를 뒤에서 허벅지를 걷어타면서 햄스트링 부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나왔거든요. 반면에 우리 선수들은 이런 장면 속에서 많은 경고를 받았는데 바레인 선수에게는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던 장면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화를 냈고 또 클린스만 감독도 항의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 속에서 바레인이 기세를 올렸는데요. 49분 바레인이 측면 지역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알리 마단 선수가 오버헤드 킥으로 시도했는데 이게 빗맞았어요. 하지만 빗맞으면서 떨어진 공을 알 와하드 선수가 그대로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문 구석으로 향했지만 김승규 선수가 가까스로 선방해내면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말처럼 바레인의 공격은 이때부터 자신감이 높아졌는데요. 51분 마루훈 선수가 알리마단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문전 왼쪽까지 진입했고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정세현 선수를 맞고 튀어서 흘렀거든요. 흐른 공이 하필이면 하샤시 선수 쪽으로 흐르면서 하샤시의 슈팅,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구석으로 이어지면서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후반 초반에 거칠었던 몸싸움도 있었고 이렇게 신속한 공격 전개 속에서 바레인이 오히려 경기 기세를 올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날씨도 굉장히 더웠을 뿐 아니라 훈련 중에 부상이 많이 나왔던 우리 선수들이 조금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모습들, 지친 모습들, 스프린트의 속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경기가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던 우려 속에서 53분 이강인 선수가 기가 막힌 왼발 크로스 패스를 조규성 선수에게 배달하면서 우리가 다시 공격의 주도권을 가져왔어요. 아쉽게 조규성 선수의 슈팅이 옆으로 빗나가긴 했는데요. 이후 56분 말씀드린 이강인 선수의 미친 원맨쇼가 펼쳐지게 됩니다. 왼쪽 측면까지 올라왔던 김민재 선수가 중앙 3선 지역까지 내려와 있던 이강인 선수를 보고 패스를 밀어줬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도 8번 위치, 그러니까 10번보다 뒤인 중앙 미드필드 위치로 내려오면서 공도 뿌려주고 넓은 시야를 갖고 경기를 풀어가는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상대 수비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왼발 중장거리 슈팅을 그대로
왼쪽 구석으로 때려 넣었습니다. 게다가 강한 세기가 나왔는데 감아 들어가는 슈팅, 골대 밖으로 감겨 들어오기 때문에 골키퍼의 선방 범위를 넘어서는 슈팅이었고 골포스를 때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골키퍼로서는 손 쓸 수 없는 슈팅이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이 바레인의 추격 의지를 끊어내는 2대1의 리드골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는 조금은 바레인도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에 놀랐는지 타격을 입었는지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기세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는 경고가 한 장 있던 레프트백 이기재 선수가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교체 아웃되고 김태환 선수가 들어오고 서령호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이동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59분에 교체로 들어온 김태환의 크로스 패스를 이재성 선수가 경합하면서 흘려줬고 여기서 떨어진 공을 손흥민 선수가 왼발 강슛으로 연결했는데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우리의 경기 주도권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바레인은 66분에 아테데와 알하샤시를 빼고 켈라이프와 유수프 공격 자원들을 투입하면서 동점골을 노렸는데요. 이런 시도 속에서 우리가 뒷공간을 좀 활용할 수가 있었죠. 69분 상대가 이제 올라서는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강한 압박으로 공을 빼앗아낸 것이 기점이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빼앗은 이후 중앙 지역에 황인범 선수에게 패스했고 황인범 선수는 오른쪽 배후 공간에 프리하게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전진 패스를 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공을 몰고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수비 한 명을 어깨 페인팅으로 속이면서 가운데로 접었고 수비의 슬라이딩 방해까지도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벗겨내면서 골문 구석을 노리는 슈팅이 성공하면서 3대1로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2대1의 결승골은 대포와의 왼발 강슛이었다면 이번 3대1 쐐기골은 감차로 정말 절묘한 기술적인 정확성을 보여준 슈팅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왼발로 두 골 모두 원더골을 터뜨리는 정말 기가 막힌 활약을 자신의 첫 번째 아시안컵 본선 경기에서 보여줬는데요. 3대1이 된 이후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과 또 경고 리스크를 관리해주면서 조규성 선수를 빼고 홍현석 선수를 투입해서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이동시키고 홍현석 선수를 미드필드로 배치했고요. 김민재 선수가 조금은 상대와 거친 좀 경합도 있었고 좀 다투는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고가 한 장 있는 가운데 김영권 선수를 투입해줬습니다. 바레인은 같은 시간에 모하메드를 빼고 계속해서 공격 자원인 알 후마이단을 투입했는데요. 74분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한국이 좋은 장면들을 만들었어요.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이강인의 스루 패스가 잘 배달됐고 수비 뒷공간에 빠져든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슈팅까지 나왔는데 옆구무를 때리며 무산됐고요. 78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그야말로 이 메시를 연상시키는 미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오른쪽에서 4-5명의 바레인 수비를 그냥 혼자서 끌고 다니면서 돌파를 하다가 문전 중앙에 있던 손흥민 선수의 침투를 보고 왼발 크로스를 연결했고 이 크로스를 수비가 달라붙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등지면서 바로 흘려주면서 이재성 선수에게 패스를 했어요. 이때 프리하게 있던 이재성 선수가 오른발 본인의 주발이 아닌 상태에서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마차기로 연결했지만 조금은 세기가 강하면서 골대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바레인도 마지막까지 득점기를 노려봤는데요. 80분에 알 와사드의 프리킥 크로스를 이제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장면들이 있었지만 김승규 선수의 정면으로 흐르면서 우리가 잘 막아냈고요. 이런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82분 많이 지쳐 보였던 이재성과 박용호 선수를 빼주고 정우영 선수와 박진성 선수를 투입하면서 체력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87분에도 우리가 좋은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배후 공간을 또 한 번 무너뜨렸지만 마지막 오른발 슈팅이 살짝 골대 앞으로 빗나갔고요. 또 후반 추가 시간 5분에도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문전까지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수비와 이제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시뮬레이션 액션이 나오면서 경고를 받았고 슈팅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이 결국엔 추가 시간까지 3대1로 경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어려울 수 있었던 경기를 완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경기는 1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는 요르단과의 2차전입니다. 조 3위까지도 16강에 오를 수 있는 아시안컵 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르단과의 경기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16강을 거의 일찍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2조에서 2위로 16강에 오를 경우에는 일본과 16강을 빠르게 소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르단도 확실히 잡아내고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해 놓고 3차전 말레이시아전은 조금은 편안하게 로테이션까지 가동하면서 경기를 치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전 경기는 한국 대표팀이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치르게 될지 앞으로 이어지는 아시안컵의 모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